네, 안녕하세요. 패션 시소로스 기반 상품 특징 분석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검색센터 언어처리팀 남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로 패션 시소로스를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 그리고 구축한 시소로스를 어떻게 상품 분석에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배경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배경,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배경입니다. 우선 개발 배경에 앞서 저희 언어처리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어처리팀은 자연어처리 기술, 즉 NLP를 기반으로 정보 검색, 정보 추출, 기계 번역 등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음악, 뉴스 등 다양한 도메인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카테고리 매핑을 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지식사전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검색 질의를 분석하는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검색 질의 분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악 검색을 할 때 아이유의 좋은 날 틀어줘 라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 질의를 분석을 하여 아이유는 가수, 좋은 날은 음악, 틀어줘는 재생이라는 발화를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검색 질의들을 저희는 다양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패션고라고 하는 미국의 의류 도매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패션고는 NHN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약 120만 건의 패션 상품이 있습니다. 이 패션 상품에는 사진과 다양한 텍스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패션고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질의를 잘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패션 검색은 텍스트 검색이 아닌 이미지 검색으로 비주얼 검색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입력으로 유사한 상품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태깅해주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검색이 텍스트 검색에서 비주얼 검색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언어처리팀은 이런 검색 트렌드에 맞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 분석이 강점인 만큼 이런 비주얼 검색에 대응할 수 있는 텍스트 검색을 고도화하거나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비주얼 검색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던 중에 미국의 유명 잡지 포브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약 88%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패션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상품의 특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상품의 특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상의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상의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 검색창에 어떤 질의를 입력을 하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하얀색 긴팔 맨투맨 티셔츠 정도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키워드 전체가 상품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을 보시면 꽃무늬 반팔 셔츠인데요. 빨간색 쉐입처럼 꽃무늬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노란색 쉐입처럼 반팔이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셔츠라는 특징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특징은 상품의 정보에 굉장히 잘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패션고 약 120만 건의 메타데이터에서 이러한 특징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고 메타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패션고 메타데이터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패션 상품의 사진이 있고 우측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품 정보 중에는 제일 첫 번째 줄에 상품에 대한 상품명, 그리고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세 번째 정형화된 데이터로 소재나 재고, 국가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보면 상품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인 상품명과 상품 설명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상품명과 상품 설명을 잘 들여다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 특징으로 사용될 만한 키워드들이 속속 숨어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패션고 메타데이터를 잘 가공을 하여 지금 보시는 파란 박스와 같이 정형화된 데이터로 잘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패션 시트러스 기반 상품 특징 분석 시스템입니다. 코드네임은 A 태거로 속성을 뜻하는 어트리뷰트의 A자를 따서 A 태거로 명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A 태거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 태거는 상품 카테고리와 해당 상품의 상품명이나 상품 설명,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하여 파란 박스와 같은 정형화된 특징 분석 결과를 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구축한 패션 시소러스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계속 시소러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소러스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시소러스는 사전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전은 어떤 표저에 대해 정의나 용례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청바지라는 표저의 정의는 능직으로 짠 질긴 무명으로 만든 푸른색 바지 정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소러스는 표저의 정의나 용례보다는 관련된 단어로 묶여 있는데요. 청바지라는 단어의 시소러스를 보면 상위어로 바지, 하위어로 청반바지나 칠부 청바지 등 관련된 단어로 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긴팔이라는 단어에 대해 뜻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단어들이 필요했는데요. 긴팔의 소매 길이의 하위어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서 저희는 전통적인 시소러스는 아니지만 시소러스의 개념을 많이 차용하기 때문에 패션 시소러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패션 상품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좌측에 보시는 굵은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카테고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여성 의류 아니면 신발, 액세서리, 남성 의류 등 사용자의 성별이나 필요에 따른 사용자를 분류할 수 있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상의나 하의, 재킷 등 이러한 정보들이 이러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점선 박스로 두 번째 카테고리에 종속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드레시한 상의 아니면 캐주얼한 상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패션 상품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의에는 소매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의에는 그런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바지 기장에 대한 정보는 하의에는 있을 수 있지만 상의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카테고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경우에는 그런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없었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총 7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73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시소러스를 만들기로 하였는데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통계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데이터의 경우 한두 개의 데이터에도 통계 정보가 많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상품을 가진 카테고리부터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통계 정보를 내어보니 여성 의류가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드레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 의류 드레스부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량의 메타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절이나 형태소 단위의 빈도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량의 데이터에서 여러 번 등장했다는 것은 해당 도메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절 단위로 빈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빈도를 확인해 본 결과 패션 특징과
특징에 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매나 무늬, 그리고 길이, 목 등 다양한 단어들이 추출이 되었는데 이 정보를 단독으로 패션 특징에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의 앞뒤 문맥 등을 확인하여 특징 후보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빈도 단어의 앞뒤 문맥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롱슬리브나 라운드넥, 그리고 러플슬리브, 브이넥 등 특징으로 사용될 만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빈도 단어의 앞뒤 정보와 그리고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리브리스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여 저희는 후보 어휘를 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약간의 문맥 사전을 구축하였습니다. 문맥 사전은 나중에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후보 단어를 통해서 우선 1차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빨간색 드레스에서 추출을 진행해 보았는데 롱슬리브, 버블슬리브, 브이넥, 플로럴 프린트 이렇게 긴팔, 버블슬리브, 그리고 브이넥, 꽃무늬 이런 단어들이 추출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추출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단어들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저 정보를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특징 정보에 의미를 부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후보어휘들을 그룹화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끝 어절이 같은 단어들끼리 군집화를 우선 해보았습니다. 무늬가 될 수 있는 꽃무늬나 줄무늬, 그리고 목의 형태, 그리고 소매의 길이나 소매 모양 등 이런 단어들을 군집화시키고 나머지 어휘들은 패션 전문가들의 가이드를 얻어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군집화를 우선 진행을 시켜주고 이 군집화된 목록에다가 속성이라는 태그 정보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필요한 속성명을 달아주었는데요. 무늬에는 패턴이라는 속성, 그리고 소매 길이에는 슬리브 랭스라는 속성, 소매 모양에는 슬리브 쉐입이라는 속성들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속성들을 부착을 하면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한 시소러스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는 총 73개의 카테고리에 대해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야 했는데 이 작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속성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축된 속성들을 참고해서 모든 상품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늬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팔 길이에 대한 정보는 상의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 상의에 대한 공통 속성, 그리고 바지 기장이나 밑단 이런 것들은 하의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의에 대한 속성으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속성들을 공유를 하고 스타일에 관한 정보들은 각각 개별 카테고리끼리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카테고리끼리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총 73개에 대한 시소러스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소러스를 구축을 하고 다시 한번 추출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추출을 진행해 본 결과 두 사진 모두 플로럴 프린트, 플라워 프린트 이렇게 꽃무늬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인데 다른 형태로 추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어 사전을 구축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응용 시스템에서 다른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바꿔줘야 하는 같은 의미로 바꿔줘야 했습니다. 의류 동의어 사전을 구축을 했는데 고빈도칠이나 사용자 검색 로그들을 확인을 해서 총 6,400개의 동의어 셋과 2만 개의 단어로 구성된 동의어 사전을 구축했습니다. 축약어나 유의어, 활용어 등의 모두 구축을 완료해서 저희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형태로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도 모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C소스를 모두 구축하고 보니 저희는 한국에 있는 업체이고 한글 데이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글 C소스 구축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커 쇼핑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한글 C소스도 같이 구축을 해주었는데요. 영어 C소스와 같은 방법으로 후보어휘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후보어휘들을 각각 특징에 1:1 매핑을 하여 주었습니다. 한글 어느 특성에 맞는 땡땡이나 단가라 등 이런 단어들도 많이 추출이 돼서 한글 C소스에 대해서도 대응이 되었습니다. 저희 C소스는 특징 정보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맥 사전 그리고 동의어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카테고리와 상품 정보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출력으로 정형화된 특징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드레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볼 건데요. 카테고리는 여성 의류 드레스이고 상품명은 플로럴 브이넥 롱 퍼프 슬리브 드레스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입력 문장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형태소 분석은 어절을 텀으로 잘 나눠주고 그리고 그 텀에 태그를 붙여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형태소 태그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복합명사라는 정보에 관심이 있는데요. 구축된 특징 리스트를 참고하여 두 개의 어절이지만 하나의 텀으로 합쳐줄 수 있는 복합명사 구축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 우선 어절은 총 7개이지만 브이넥이나 퍼프 슬리브는 특징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복합명사화돼서 총 5개의 텀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5개의 텀에 속성들을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특징 정보 사전을 참고해서 특징 정보의 프로럴은 패턴에 들어가 있고 브이넥은 넥라인, 롱은 랭스, 퍼프 슬리브는 슬리브 쉐이프, 드레스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널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속성 부착을 한 뒤에 저희는 필요에 따라 문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속성을 변경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롱의 경우 UK 랭스라고 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랭스입니다. UK는 언노운의 약자로 길이는 길이지만 아직 어떤 속성의 길인지 잘 모르는 정보입니다. 롱이 옷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팔 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는 길이 정보로 남아있는데요. 이 정보들을 문맥을 활용해서 뒤에 소매에 대한 정보가 오면 랭스를 슬리브 랭스로 바꿔주는 문맥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 검사를 해서 롱을 슬리브 랭스로 치환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동의어 사전을 활용해서 프로럴을 프로럴 프린트로, 롱을 롱 슬리브로, 퍼프 슬리브를 버블 슬리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 치환까지 완료하게 되면 마지막 2개의 스텝에서 나온 이 정보들을 합쳐주어 다음과 같은 파란색 박스로 결과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 빨간색 드레스에서 뽑힌 정보로는 롱 슬리브, 버블 슬리브, 프로럴 프린트, 브이넥 이렇게 총 4가지의 특징이 추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패션고 전체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저희는 총 88%의 데이터의 특징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 100만 건이 넘는 데이터이고 특징 분석이 되지 않은 약 12%의 데이터에는 특징 정보가 부실하거나 상품 코드로만 상품 정보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들로 저희가 추출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징 정보로 추출되지 않은 데이터는 나중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기반 검색입니다. 저희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특징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특징에 대해 텍스트 입력이 아닌 체크박스 입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잘 추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에 되게 편의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검색 필터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추출한 이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가장 좌측에 있는 이 상품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상품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상품들을 추천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무늬나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상품이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활용된 시스템을 데모로 약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드랍박스가 있고요. 저희가 구축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상품에 대한 특징 정보들, 이 특징들을 선택을 하면 우측에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 긴팔 셔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자 셔츠에 긴팔을 선택하면 긴팔 셔츠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긴팔이 아닌 반팔 닷무늬, 즉 땡땡이 반팔을 선택을 하면 땡땡이 반팔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 상품들도 잘 볼 수 있는데요. 여자 청바지 상품이고 여자 파티드레스 상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특징 분석을 했던 빨간 드레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 모양의 버블 슬립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넥라인의 V넥, 그리고 긴팔, 꽃무늬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두 번째 상품에 빨간 드레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선택을 하면 상품에 관한 정보, 그리고 추출된 특징 정보들, 그리고 그 아래에 유사한 상품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검색 시스템과 유사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시스템을 일단 데모로 구축을 해두고 런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텍스트에서부터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과 검색 필터링 기술, 그리고 유사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조합을 해서 챗봇을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채팅봇입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면, 꽃무늬 긴팔 드레스 찾아줘라는 입력을 하면 꽃무늬 긴팔 드레스들이 잘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채팅으로 찾을 수 있음과 동시에 밑에 드랍박스의 체크로 상품들의 특징을 더 추가해서 상품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프숄더를 추가를 해주면 오프숄더, 꽃무늬 긴팔 드레스들을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검색으로 더 추가적인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 찾아줘라는 입력에 반팔 티셔츠들이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채팅으로 추가적인 특징을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V넥 추가해줘라는 입력에 V넥들이 추가되어 상품들이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사한 상품들은 특징 기반으로 같은 특징을 가지는 상품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일단 그래픽 무늬를 더 추가를 해주었고, V넥의 그래픽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 상품에 대한 유사한 상품들이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검색 필터링 기술, 유사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기술, 챗봇 기술 등의 이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 100만 건이 넘는 태깅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 검색이나 이미지 검색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출되지 않은 12%의 상품에 대해서도 딥러닝을 활용하여 다시 그 100만 건을 활용한 데이터로 태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